저는 미국 육군 장교였습니다. 7년간 주한미군으로 복무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군복을 벗은 이유는 단 하나. 한국 남자 때문입니다. 처음 한미연합훈련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매뉴얼만 믿고 움직인다며 저를 비꼬았죠. 저 역시 그를 통제되지 않은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훈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통신이 끊기고 기상이 악화됐을 때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방식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뛰어난 판단력 덕분에 우리는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는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연인이 되었을 때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 중이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군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위해 이 옷을 벗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전역을 결심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살,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는 제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라를 임무 수행 국가 정도로만 여겼죠. 7년간의 주한미군 생활, 그 중에서도 마지막 2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캐서린 모건입니다. 28세 미 육군 대위로 마지막 임무까지 충실히 수행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한국 남자와 결혼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날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 말이었습니다. 한미연합해상훈련이 동해에서 실시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 2주간의 짧은 훈련이었지만 이 2주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모건 대위, 이번 훈련에선 한국 UDT 특수부대와 협력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서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휘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한국군은 미군의 시스템과 지휘에 순응하는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도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첫날, 저는 한국 UDT 소속 장교와 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강태우 대위. 그가 첫 인사를 건넸을 때 느낀 단호함과 자신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건 대위님과 함께 작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대위. 함께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탐색하는 눈빛이 오갔죠. 미군과 한국군, 여성과 남성,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군인으로서 우리는 여러 층위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진행되는 해상 침투 작전, 생존 훈련, 잠수 임무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강 대위는 영어를 잘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서로의 작전 방식 차이가 두드러졌죠. 모건 대위, 매뉴얼만 고집하면 현장에서 융통성을 잃습니다. 훈련 중 그가 내게 던진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규칙은 안전을 위한 겁니다. 강 대위. 돌발 행동은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첫 작전은 거의 실패로 끝날 뻔했습니다. 서로 다른 접근법을 고집하다가 목표 지점을 놓친 겁니다. 그날 밤 캠프 텐트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 매뉴얼에만 얽매이는 거죠? 그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즉흥적이 아닙니다. 상황 적응력이죠. 바다는 매뉴얼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판단이 정확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를 군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라며 바다와 함께한 어부의 아들이었던 그는 자신의 힘으로 군 장학생이 되어 장교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또 한국 군인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요, 모건 대위? 왜 군인이 되었나요? 제 이야기는 평범했습니다. 군인 가문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선택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보여준 진지한 관심은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점점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그의 상황 판단력과 제 체계적인 접근법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UDT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이 장비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 개발한 수중 통신 장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동해의 수압과 수온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군사기술력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 환경에 특화된 장비들은 미군 것보다 현지 적응력이 뛰어났죠. 작전 중에도 한국팀의 빠른 대응력과 팀워크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훈련 11차, 우리 팀은 가장 어려운 미션에 도전했습니다. 밤새 바다에서 목표물을 찾아 회수하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통신이 두절되고 우리는 망망대해에 고립되었습니다. 모건, 지금은 매뉴얼을 따를 때가 아닙니다. 내 방식을 믿어주세요. 태우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던 순간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계급과 국적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요, 태우. 당신을 믿을게요. 그의 지시를 따라 우리는 바다 깊숙이 잠수했습니다. 한국 해안의 해류에 대한 그의 지식은 놀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정확히 방향을 찾았고 결국 우리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캠프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우리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마지막 날 작별 인사를 나누며 태우가 내게 말했습니다. 캐서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각자의 부대로 돌아갔지만 태우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로서 훈련 후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죠. 그리고 2달 후 우리는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모건 대위. 민간인 옷차림의 태우는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캐서린이라고 불러주세요, 강 대위. 지금은 근무 중이 아니니까요. 그럼 저도 태우로 불러주세요, 캐서린.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11월의 훈련 때와는 달리 3월의 서울은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태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형 분수예요. 태우가 반포대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들어보긴 했지만 직접 보니 더 멋있어요. 태우는 제게 관광객으로서가 아닌 현지인의 눈으로 서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마을에서 시작해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강남까지. 그의 안내로 저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한식당입니다.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솔직히 기지에서 먹는 한국 음식은 너무 맵더라고요. 태우는 웃으며 저를 위해 직접 음식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된장찌개, 보쌈, 그리고 여러 반찬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태우의 설명과 함께 하나씩 맛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음식들 하나하나에 한국인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된장은 항암 효과가 있고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죠. 태우의 말을 들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맵고 낯선 음식이 아닌 오랜 역사와 과학이 깃든 음식 문화였던 거죠. 우리의 만남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누비며 박물관도 가고 한국의 역사도 배우고 때로는 그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렇게 봄이 깊어갈 무렵 저희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내에서는 한국인과의 깊은 교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태우의 동료들 역시 왜 하필 미군인가라는 시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캐서린, 괜찮아요?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사실 그때 저는 미군 내부에서 받는 압박감으로 힘들었습니다. 상관 중 한 명은 저를 따로 불러 한국 장교와의 교제는 보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은근히 압박을 주기도 했죠. 그냥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말에 제 고향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태우의 고향인 강원도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태우의 고향 마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곳입니다. 별거 없지만 제겐 소중한 곳이에요. 푸른 바다가 펼쳐진 작은 어촌 마을. 태우의 집은 오래된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태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캐서린입니다. 어서 오게, 먼 길 왔는데 힘들지 않았나? 태우의 어머니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어떤 언어보다 강력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환영해 주셨죠.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태우가 통역을 해주었지만 가족 간의 대화는 빠르고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저는 한국 가정의 문화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 태우의 어머니는 제게 가장 좋은 자리와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잡은 해산물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셨고 심지어 술까지 권하셨죠. 우리 태우가 많이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더군. 우리도 기쁘네. 태우가 그 말을 통역해 주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이미 우리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태우의 가족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보며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사진과 태우의 통역을 통해 우리는 웃고 공감하며 하나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이튿날 태우의 아버지는 우리를 바다로 데려가 직접 고기잡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경험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 바다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UDT를 선택했죠. 태우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바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지, 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이 고향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군가는 기타를 치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태우와 함께 그들의 원에 합류했죠. 캐서린, 미국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따라 불렀고 곧 한국 노래와 미국 노래가 뒤섞인 화합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태우와 바닷가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태우,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태우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캐서린,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 두 군대 사이의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마을에서의 주말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니 이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우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게요. 다음에 올 땐 당신 부모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우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저는 기지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속한 부대가 철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7년간의 주한미군 생활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평소 같았다면 미국 본토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태우와의 관계, 그리고 제가 새롭게 발견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태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캐서린.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군 생활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남는 것, 그리고 한국에 남는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제 경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인은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길이었고 가족들의 기대이기도 했죠. 하지만 태우와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태우를 만나 결심을 전했습니다. 태우,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 군복을 벗을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한국과 태우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미군 내에서 전역 절차를 밟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관들은 제 결정에 의아해했고 동료들은 저를 만류했습니다. 모건 대위, 정말 확실한 거요? 전역 후 한국의 민간인으로 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중령님.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그렇게 전역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비자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제가 군 경력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캐서린, 네가 미쳤구나. 이제 막 승진할 때인데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니? 아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요. 사랑? 그게 내 커리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전화통화는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우는 묵묵히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고 취업 가능성을 알아보고 때로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캐서린, 포기하고 싶다면 이해해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태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체계적인 외국인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민국의 담당자들은 친절하게 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었고 국제 결혼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건 씨,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국 담당자의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편 전역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모든 서류 처리와 인수인계에 꼬박 3개월이 소요되었죠. 그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태우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드디어 저녁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7년간 몸담았던 군대를 떠나는 것은 마치 제 일부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모건 대위,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휘관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저는 공식적으로 미 육군을 전역했습니다. 군복을 벗는 순간 7년간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장감, 동료애, 사명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저녁식에는 태우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힘을 주었죠. 이제 우리의 진짜 시작이네요. 태우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의 시작이에요. 전역 후 첫 며칠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제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태우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도 새로운 경험이었죠.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좀 독특해요. 전세라는 게 있는데 보증금을 크게 내고 월세를 적게 내는 방식이죠. 미국에는 없는 개념이네요. 흥미롭군요. 우리는 결국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집을 꾸미는 과정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태우의 취향과 제 취향이 섞이면서 우리만의 공간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취업 문제도 의외로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제 군 경력과 영어 능력을 높이 평가한 국제학교에서 영어교사 자리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모건 씨, 당신의 경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특히 리더십과 문화교류 측면에서요. 면접관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미군 경력이 한국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렇게 저는 영어교사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보람있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저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할 때면 정말 행복했죠. 선생님,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선생님은 왜 한국에 왔어요? 군인은 어땠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시간, 한국과의 만남, 그리고 태우와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적응해 갔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친해지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인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재미있게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압박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저는 종종 미국의 교육 방식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한 교육 방식을 모색했죠. 한편 태우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의 습관과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차이로 인해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캐서린, 한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미안해요. 또 잊었네요. 미국에선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남기는 건 좀 예의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노력할게요. 하지만 김치는 아직도 너무 매워요. 이런 사소한 문화적 차이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은 때로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태우는 인내심을 갖고 저의 적응을 도왔고 저 역시 한국 문화를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웠지만 문법과 발음은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학생들과 동료들이 제 서툰 한국어를 격려해 주었고 태우는 매일 밤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배워볼까요? 존댓말이 뭐예요? 반말은 또 뭐고요? 한국어에는 상대방에 따라 말투가 달라져요.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친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는 반말을 써요. 너무 복잡해요. 영어에는 그런 구분이 없는데. 하지만 이런 언어적 특성이 한국 문화의 위계질서와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와 달리 한국은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한국 생활은 거의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있었고 한국어 실력도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태우와의 관계도 더없이 좋았죠. 그리고 어느 날 태우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물론이죠. 부모님 뵌 지 오래됐네요. 강원도 마을로 다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태우의 여자친구가 아닌 거의 며느리 후보로 방문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태우의 부모님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캐서린 씨, 오랜만이네. 태우의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도 한국어로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한국어 실력에 감동하신 듯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날 저녁 태우의 부모님 집에서는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덜 매운 음식들과 미국 스타일로 변형된 요리들까지 제 입맛을 배려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캐서린 씨, 우리 태우가 많이 행복해 보여. 고마워요. 어머니의 말에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죠. 식사 후 태우는 저를 마을 뒤편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다와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이곳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장소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항상 이곳에 와서 생각했죠. 달빛 아래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태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죠. 캐서린 모건,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당신이 한국을 선택했듯이 저도 당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 상자 안에는 작은 진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우.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마을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태우가 모든 것을 준비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전체가요. 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약혼했고 곧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식 결혼과 미국식 결혼의 요소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면서 동시에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결혼 전에 상견례라는 게 있어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죠. 태우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국까지 오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화상통화로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양가 부모님을 연결한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우의 부모님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인사와 제 부모님의 따뜻한 반응 덕분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가정에 시집가게 되어 안심이네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결혼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태우의 아버지도 화답하셨죠. 좋은 딸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가족처럼 아끼겠습니다. 번역을 거치며 약간의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견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음 과제는 결혼식 형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 서양식 결혼식? 아니면 둘 다? 전통 혼례가 아름답지만 너무 형식적일 수 있어요. 태우가 고민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서양식으로 하고 전통 요소를 일부 포함시키는 건 어때요? 우리는 결국 서울의 한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우는 턱시도를 입되 패백 의식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빨리빨리 문화였죠.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 피팅, 음식 시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식 준비에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여기선 3개월 만에 다 되네요. 한국은 효율성의 나라니까요. 태우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쉽게도 제 부모님은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화상으로 결혼식 전체를 지켜보셨습니다. 결혼식은 태우의 친구인 목사님의 주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죠. 나, 강태우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I, 캐서런 모건, take you as my husband, promising to love and respect you for the rest of my life.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같았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패백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저는 태우의 부모님께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좋은 딸이 될게요. 시부모님은 전통에 따라 대추와 밤을 던지셨고 태우와 제가 앞치마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아들 많이 낳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을 때 저도 태우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부터 스테이크, 파스타까지 다양한 요리가 나왔고 손님들은 양국의 음식을 즐겼습니다. 미군 시절 동료들도 몇몇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캐서린,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내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예전 부대 동료 제시카의 말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제 결정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름을 오르고 해변을 걷고 특산물도 맛보면서 두 사람만의 추억을 쌓았죠. 캐서린, 후회 없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태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제가 선택한 건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에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일상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대화했죠.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제 성이 공식적으로 강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저를 강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이름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강 선생님, 미국과 한국 중 어디가 더 좋아요? 학생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좋아. 미국은 내 뿌리고 한국은 내 새로운 집이니까.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도전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죠. 캐서린,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야 해요. 어머니 생신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말엔 내 친구가 한국에 오는데. 가족이 우선이에요.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가족 중심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죠. 태우, 이해해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알았어요, 캐서린. 다음부터는 미리 상의할게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변형시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결혼 1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태우가 직접 요리한 스테이크와 제가 배운 된장찌개가 함께 식탁에 올랐죠. 캐서린, 당신 된장찌개 솜씨가 점점 늘고 있어요. 당신 스테이크도 정말 맛있어요. 요리사 뺨치네요. 그날 밤 우리는 결혼 후 1년간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를. 캐서린, 당신은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김치도 잘 먹고 한국어도 늘고. 당신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포크 사용법도 완벽하고 영어 농담도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칭찬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나누었죠. 우리 아이도 가질까요? 그럼요. 우리 아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되겠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우리의 삶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사가 되었고 태우는 군에서 승진하여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 생활이 그렇듯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이를 갖는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주변의 압박이 커졌습니다. 태우야, 아직 소식이 없니?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캐서린, 우리 손자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이 시어머니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 저에게 작은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태우, 미안해요. 태우는 제 말을 끊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 특히 아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우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우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었죠. 함께 병원을 다니고 치료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직업적인 것이었습니다. 태우에게 해외 파견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6개월간 유럽의 군사훈련에 참가하라는 명령이었죠. 캐서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제 경력의 중요한 기회이지만 저는 태우가 걱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불안했던 거죠. 태우, 가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해요. 6개월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결국 태우는 파견을 수락했고 우리는 처음으로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차가 있어 대화할 시간도 제한적이었고 서로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동화되려 했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직접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캐서린이 담근 김치 맛있네. 시아버지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태우가 없는 동안 시부모님은 저를 더 자주 찾아주셨고 저 역시 주말마다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태우가 돌아왔을 때 그는 제가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더 한국적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죠? 당신이 없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이 시간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위기는 제 부모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미국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캐서린, 아버지가 상태가 좋지 않아. 가능하면 빨리 와주었으면 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즉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태우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그의 중요한 임무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태우.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게요. 5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제가 떠나온 미국,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종의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미국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어만 들리는 환경, 사람들의 직설적인 태도,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강인하고 늠름했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캐서린, 네가 왔구나.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빠. 제가 왔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고 회복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캐서린,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건 어떠니? 아버지도 너를 보고 싶어 하고. 그 말에 저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 태우,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까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매일 태우와 통화하며 상황을 공유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태우도 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게요 라고만 말했죠. 3주간의 미국 체류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 내가 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아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자리로 돌아가거라. 우리는 괜찮을 테니. 아버지의 이해와 축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죠. 1년에 2번 길게 미국을 방문할게요. 그리고 아빠가 좀 더 회복되면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은 기꺼이 동의해 주셨고 심지어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비록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제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우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태우. 집에 돌아온 것 같아 기뻐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몇 개월 후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내내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이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약 6주 정도 되셨네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함과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우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 고민하다가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우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 그리고 그 중앙에는 작은 아기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캐서린, 이게 무슨? 태우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우. 우리 부모가 될 거예요. 태우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인한 군인이었던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캐서린.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부터 교육 방식까지 미국과 한국 문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죠. 우리 아이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되겠죠. 네, 태우.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거예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 손주의 탄생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제 부모님도 화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캐서린,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우리도 곧 한국에 가서 손주를 만나고 싶어.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임신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태교의 개념, 특별한 인부복, 그리고 임신부를 위한 다양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산 후 엄마와 아기가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니 미국에는 없는 개념이었죠. 태우, 한국의 산모 케어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한국은 어머니와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당신도 최고의 케어를 받게 해드릴게요. 임신 7개월 차에 저는 학교에서 휴직을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은 따뜻한 작별 인사와 함께 아기를 위한 선물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강 선생님, 빨리 돌아오세요. 아기도 데려오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태우는 점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아버지가 되는 것 앞에서는 그도 불안해했습니다. 캐서린,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최고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태우. 당신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아이도 느낄 거예요. 출산 당일 태우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도 분만실에서도 계속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내요, 캐서린. 당신은 할 수 있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말에 태우와 저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딸 강소희 소피어 캔가 태어났습니다. 소희를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태우의 눈과 제 코를 닮았습니다. 완벽하게 두 사람을 섞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안녕, 소희야. 엄마야. 아빠가 여기 있단다, 우리 공주님.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모유 수유법, 아기 목욕시키는 법 등을 배웠고 다른 산모들과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요? 어떻게 산모들이 회복하나요? 다른 산모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죠.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산후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부모님이 방문해 계셨습니다. 첫 손주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소희, 할머니가 많이 예뻐해 줄게.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기를 돌보는 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현대적 육아법과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소희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전통적인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소희는 정말 사랑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미국에서 놀라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손녀를 직접 보고 싶었단다. 화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더구나. 부모님은 2주간 한국에 머물며 소희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과도 친해지셨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빼앗아간 나라로 여겼지만 이제는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제2의 고향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캐서린, 네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한다.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부모님이 떠나기 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태우와 저, 그리고 소희까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소희가 자라면서 우리는 그녀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고르게 가르쳤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게 하고 미국과 한국의 명절과 풍습을 모두 경험하게 했죠. 엄마, 애플은 한국말로 뭐예요? 사과라고 하지, 소희야. 사과. 엄마, 사과 먹고 싶어요. 소희의 말에 태우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은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3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우가 제대를 결심한 것입니다. 캐서린, 군 생활을 그만두고 싶어요. 소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태우의 결정은 놀라웠지만 저는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한때 저도 비슷한 선택을 했으니까요. 태우,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도 기뻐요. 우리는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태우는 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업무 환경과 문화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저는 휴직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파트타임으로 소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었죠. 강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학생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저도 학생들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소희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서로 도우며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태우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보안회사에서 협업 제안이 온 것입니다. 6개월간 미국 본사에서 일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캐서린,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엔 가족 모두 함께 갈 수 있어요. 당신의 고향도 보여줄 수 있고. 정말 좋은 기회네요, 태우. 소희에게도 미국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고 제 부모님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어 미국 체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희의 어린이집과 제 학교에 휴직을 신청하고 집은 단기 임대로 내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제 부모님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왔구나, 캐서린. 소희는 처음 보는 조부모님을 낯설어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영어로 된 그림책을 읽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태우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외국인이 되어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캐서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게 인사하지만 진짜 친해지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태우. 그게 미국 문화예요. 표면적으로는 친근하지만 깊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해요. 태우는 직장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미국식 회의 방식,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평적인 조직 문화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 달랐습니다. 오늘 상사가 제 아이디어를 바로 반박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게 미국식이에요, 태우. 직급보다 아이디어 자체를 중요시하니까요. 태우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점차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지면서 그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소희는 미국 유치원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시카랑 놀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뭐하고 놀았어? 하이드 언드 시크. 숨바꼭질이요. 소희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대화했습니다. 때로는 문장 중간에도 언어를 바꿔가며 말했죠.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시간을 활용해 대학원 과정을 단기로 수강했습니다. 국제교육에 관한 최신 이론과 방법론을 배우며 제 교육 철학을 발전시켰죠. 캐서린, 당신의 한국 경험은 이 수업에 큰 기여가 되고 있어요. 국제적 시각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논문을 쓰면서 저만의 교육 철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6개월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우는 미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소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계관을 넓혔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 모두는 이상하게도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태우, 솔직히 한국 음식이 정말 그리워요. 여기 한식당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그래요. 그리고 한국어로 편하게 대화하는 것도 그립고요. 심지어 소희도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할머니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소희야. 곧 돌아갈 거야. 미국을 떠나기 전날 제 부모님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국 전통 요리와 함께 어머니가 배운 몇 가지 한국 요리도 있었죠. 캐서린, 이제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내 집이라는 걸 알겠다. 우리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지지할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부모님은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소희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캐서린, 미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당신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니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태우. 이제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강아지 많이 컸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우리의 일부였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회사 내에서 승진했고 저는 국제교육 전문가로서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며 두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자유로운 표현력과 한국의 예의범절을 모두 갖춘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제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네, 소희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타협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 후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태우가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캐서린, 사실 계속 생각해온 일이에요. 국제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미국과 한국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태우.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태우는 글로벌 실드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초반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군사 경험과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은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쌓은 경험과 미국에서 공부한 교육학을 바탕으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서린, 당신의 프로그램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우리 학교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제안으로 제 프로그램은 여러 국제학교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육 방식을 결합한 제 접근법은 많은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모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까요?
언어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맥락 안에서 언어를 접할 때 아이들은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제 강연을 들으러 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이중문화 자녀. 교육의 지혜라는 제목의 책은 제 개인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담았습니다. 한편 소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중언어 능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소희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새로 온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영어로 말해줬더니 정말 놀랐어요. 소희가 도움을 줘서 그 친구는 정말 고마웠을 거야. 태우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강원도와 가까운 경기도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소희를 키우고 싶었고 시부모님과도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 이 집은 어때요? 마당도 있고 소희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해요. 정말 완벽해요, 태우. 이런 환경에서 소희가 자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정원에서 바베큐를 하고 가끔은 시부모님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나 할로윈 같은 행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켰고 한국의 설날과 추석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의 집은 점점 작은 문화교류센터가 되어갔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우리 집에 머물렀고 한국 친구들은 미국 문화를 경험하러 왔습니다. 소희의 친구들도 주말이면 놀러와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신나게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건 선생님의 책은 단순한 교육서가 아닙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서평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갑자기 이중 문화 교육 전문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요청도 많아져 전국을 다니며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태우의 사업도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 보안, 컨설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강 대표님은 양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기업의 대표가 태우에게 보낸 감사 이메일에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태우는 자신만의 영역에서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가 10살이 되던 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 강민호 마이컬 켄가 태어난 것입니다. 소희야, 이제 너는 누나가 되었어. 동생을 잘 돌봐줄 수 있겠니? 네. 제가 영어랑 한국어 다 가르쳐 줄게요. 소희는 훌륭한 누나가 되어 민호를 돌봐주었습니다. 민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아주며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태우와 제가 모두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가끔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소통하며 서로를 지원했고 시부모님과 가끔 오시는 제 부모님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캐서린, 다음 주에 미국 출장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제 강연 일정이 없는 주라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스케줄을 조율하며 항상 한 명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절대 바꾸지 않았죠.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가족의 가치를 지켜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자서전을 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미군 장교에서 한국인 어머니로 그리고 교육자로 이어진 당신의 여정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우의 격려로 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심장 한국을 선택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은 제 군 생활부터 태우와의 만남, 한국 정착기, 그리고 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험까지 담았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 다문화 가정,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모건 씨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독자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태우 역시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국제보안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받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강태우 대표는 동서양의 보안 철학을 결합한 독보적인 접근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잡지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저는 태우를 향한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군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하며 자신만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다문화 가정의 모델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초대받기도 하고 잡지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강태우 캐서린 모건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의 소개에 저는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다문화 가정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으세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이제 저희 가족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두 언어와 두 문화에 능통하게 자라고 있고 저희 부부는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서린, 가끔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태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평범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풍요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과 한국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태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제 인생을 바꿨어요, 캐서린. 당신 덕분에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문화, 두 언어,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 그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소희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민호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민호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민호야. 너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그게 너의 강점이지. 소희는 이미 자신의 이중문화 배경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소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태우와 저는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안정된 위치에 올랐습니다. 태우의 회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제가 개발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캐서린,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태우. 처음엔 그저 서로를 사랑해서 시작한 일인데 우리는 성공 뒤에 숨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을 기억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언어 장벽, 가족들의 반대, 비자 문제, 취업 고민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10년 전 제가 군복을 벗고 한국을 선택했던 그 결정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캐서린, 당신의 선택에 감사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태우, 저도 당신에게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도와주었으니까요. 결혼 1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처음 만났던 동해안 훈련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아이들아, 이곳이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야. 소희와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여기서 어떻게 만났어요? 태우와 저는 번갈아가며 우리의 만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 서로를 처음 알아갔던 순간들,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충돌했던 일화들, 그리고 결국 서로를 신뢰하게 된 과정까지. 와, 영화 같아요. 소희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단다.
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 펜션에서 묵으며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5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5년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죠. 캐서린, 우리 이제 어떤 꿈을 꾸면 좋을까요? 글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싶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두 나라를 오가며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전히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브릿지 재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저는 우리 가족의 경험을 나누며 다문화가 가진 가능성과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태우 역시 자신의 회사를 통해 재단을 적극 지원했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점차 사회적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개발에 자문을 요청받기도 하고 국제 포럼에 초청받아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대사관에서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미 문화교류 공로자 시상식에 저희 부부가 초대된 것입니다. 캐서린 목건과 강태우 부부는 개인적인 삶과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양국의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상식 날 우리는 가족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소희와 민호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부모의 수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지지해주신 양가 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중 문화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상식 이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요청과 강연 초청이 쏟아졌고 저희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되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모건 씨,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초기 적응 과정이었습니다. 언어, 문화, 음식, 모든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태우와 아이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두 번째 고향까지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희는 이제 곧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고 민호는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태우와 저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하면서도 항상 가족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그 추운 겨울날 동해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한국에 온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정말 그렇네요, 태우.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동안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태우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은 이제 제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두 나라, 두 문화, 두 언어 사이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항상 사랑으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정신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빠른 발전 속도,
따뜻한 정의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선진국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복을 벗고 한국을 선택한 그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진실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인생을 바꿨나요? 또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기쁨을 느끼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